그 입구에는 일반 주차장이었고, 안녕하세요, 여리여리TV입니다. 오늘은 태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태국과 한국의 다른 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느린 편, 좀 느긋해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자연적인 뭐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느긋하다. 그리고 끌랭짜이 문화가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의식주 관련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태국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국 여행을 해보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태국은 생각보다 뚱뚱한 사람이 적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호리호리합니다. 뭐 여성들의 체형을 뭐 굉장히 유심히 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체형의 사이즈가 S라인이에요. 허리가 쏙 들어가고 엉덩이가 나온 이런 라인들이 많아요. 그 체형이 S라인이다. 이거는 뭐 보신 분들은 진짜 느끼실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몸매 관리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제가 모든 사람들 뭐 운동하고 다니는 것을 체크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체형이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굳이 운동을 안 해도 허리 라인이 쏙 골반 라인이 많이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S라인 같은 몸매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뭐 여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몸매가 일자죠. 일자 이렇게 딱 일자로 바로 내려가는데 정말 힘든 노력과 운동의 시간을 투자해서 S라인으로 만드는데 태국은 일단은 허리 라인 같은 경우는 좀 꼭 운동을 안 해도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면에 좀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글래머러스한 사람들이 적죠. 예. 모든 사람들을 체크하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기에는 서양에 비해서는 더 그렇고요. 생각보다 길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좀 풍채가 좀 이제 있으신 분들, 뚱뚱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같은 거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양이 작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식습관이 한꺼번에 뭘 많이 먹고 이런 습관은 아니에요. 좀 작게 여러 번 먹어요. 이 친구들이 군것질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 있어도 밥 먹고 나서 조금 있어요. 과자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작게 여러 번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시키시면 조금 많이 먹는 분들 입장에서는 1인분 기준이 음식의 양이 조금 작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밥을 집에 부엌에서 음식 조리를 해서 먹잖아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 있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 외식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외식 문화는 이제 뭐 특별한 어떤 뭐 스페셜 디너, 특별하게 먹는 식사가 아니고 매일 밥을 집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사 드시거나 음식을 사서 가져와서 드십니다. 어떻게 보시면 편하냐면 일단 태국 집에는 부엌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방 안에 부엌이 없는 곳이 많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베란다 같은 곳, 외부에 그냥 싱크대만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사들고 집에 와서 접시에 차려서 가족들이랑 먹고 밖에 외부에 있는 그 싱크대에서 설거지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밖에서 밥을 사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태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밥 시간이 되면 밥차들이 와요. 저희가 이제 계약한 밥차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푸드트럭 같은 오토바이 옆에 이제 그 트라이시클 같은 경우로 국수, 태국 하면 쌀국수도 유명하잖아요. 쌀국수나 뭐 여러 가지 쏨땀, 태국 음식들을 판매하는 밥차들이 이제 길에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밥차 아저씨를 부르고 나면 저희가 길에 나가서 그 밥을 사서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틀리게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엌이 없는 곳이 많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점심시간 되면 밥차가 와요. 그 쌀국수 아저씨나 그 볶음밥 같은 거 파는 밥차 아저씨한테 가서 밥을 사 먹고 한 10분, 20분 되면 이제 과일이나 그 커피, 뭐 주스 파는 또 이제 그런 디저트 파는 차가 와요. 또 그 아저씨한테 시켜서 네, 디저트까지 다 먹고 이렇게 좀 집 앞에까지 찾아가는 문화, 좀 재미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외식을 해서 좋은데 단점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을 때 태국에서 살 때는 밥을 매번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부엌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태국 현지인들이 사는 집에서는 저희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기가 힘든 곳들이 많았고요. 대부분 이제 레지던스 좀 고급 빌라를 저희가 렌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태국 생활할 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와서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는 부엌이 있는 곳 그리고 조금 평수가 되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 집에 공용으로 쓰지만 집에 수영장도 있었고요. 집에 헬스클럽도 있었고요. 저희 집에 실내 사우나도 있었어요. 예. 정작 저는 그 수영장에 수영을 해본 게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예.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뭐 수영하려고 사우나 하려고 그 집을 렌트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저희 가족들이 집에서 밥을 해 먹기 위해서 뭐 일반인들 태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비싼 비용을 주고 레지던스나 고급 빌라를 렌트해서 많이 거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는 다르게 태국 사람들은 외식을 자주 합니다. 뭐 외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1, 2인 가구 기준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반찬을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주시잖아요. 음식 나오기 전에 찬을 미리 세팅을 해주시는데 한정식 같은 데는 반찬 개수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직원을 부릅니다. 아, 이거 우리 주문 안 했는데 잘못 나온 것 같다고. 아니면 따로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보고 안 먹어요, 반찬을. 예. 제가 생각해도 전 세계에서 뭐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에는 이제 반찬, 무료로 나오는 반찬들이 많잖아요. 고깃집 가도 뭐 사이드로 나오는 것들 다 따로 비용 받지 않지 않습니까? 태국은 정말 음식을 시키면 저희가 시킨 것만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저한테 놀러 온 태국인들도 있었는데 밥 같은 거를 시키면은 정말 자기가 시킨 것만 먹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반찬이 따로 비용이 나올까봐 자기가 시킨 것만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태국 같은 경우는 반찬뿐만이 아니라 물도 비용을 받습니다. 그 미네랄 워터 따로 이렇게 페트병에 담겨 있는 미네랄 워터를 달라고 하면 비용을 받고 그냥 물 한 컵 컵에 따라주는 물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미네랄 워터보다는 좀 싼 물들이겠죠. 예, 그런 물들은 무료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값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국은 수돗물을 음용수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물에 이제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바로 먹으시면 바로 배탈이 나요. 예,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물들을 다 사 먹습니다. 사 먹기 때문에 물의 비용이 발생을 하죠. 우리나라도 물을 사 드시는 분이 계시지만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배가 아프진 않잖아요. 배탈 나진 않고. 예. 그래서 태국은 물과 반찬을 따로 시키면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국은 맥주에 얼음을 넣어서 먹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가뜩이나 맥주 자체가 거의 뭐 도수도 5도 정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술을 좋아하시는 주당분들은 거의 뭐 맥주는 거의 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태국은 그 맥주에 얼음을 넣어서 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편하고 시원하고 좋긴 한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맥주에 얼음을 넣어 먹으니까 친구들이 의아해하게 생각하더군요. 맥주뿐만 아니라 대부분 음료를 얼음에 넣어서 먹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노천이나 이렇게 야외에 있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보면 오픈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제 뭐 길도 우리나라처럼 좀 도시화가 안 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이렇게 날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국은
음료나 이런 걸 드실 때 이제 빨대를 스트로우를 이용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트로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뭐 바로 이렇게 캔 뜯어서 이렇게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먼지가 많이 쌓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빨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국은 불교의 나라잖아요. 태국 가시면은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스님이십니다. 제가 태국 불교나 어떤 스님, 뭐 탁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릴 건데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 스님들은 고기를 드시지 않죠. 그것도 이제 뭐 살아있는 뭐 풀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태국은 이제 소승불교예요. 개인 수행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스님들한테 음식을 주거든요. 스님들한테 공양을 쌓는다, 덕을 쌓는다 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마을을 돌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스님들한테 드실 음식을 드리세요. 자기가 뭐 고기를 잡거나 이렇게 살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고기를 드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엄청 뭐 기름이 짤짤 흐르고 뭐 뚱뚱하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스님들은 이제 하루에 2끼만 드시고, 예.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태국은 무소유, 자기의 소유가 없이 자기의 일생을 불교에 공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해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태국과 한국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한국에 비해서 음식의 양이 조금 작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라서 사람마다 틀리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국 사람들은 식사 양이 조금 작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군것질을 많이 하십니다. 자주 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라고 보기에는 제가 10년 이상 태국 살면서 느낀 게 체형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금 틀려요. S라인에 가까운 허리가 쏙 들어가고 골반이 나와 있는 이런 체형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한 사람이 많고 조금 이제 뚱뚱한 분들이 적으십니다. 예. 그리고 식사를 집에서 해서 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 대부분 외식 문화였어요. 이제 밥차들, 밥을 팔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집 앞에 나와서 밥을 사서 집에서 드시고 설거지만 하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밖에서 먹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 문화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집 안에 우리나라 부엌 같은 키친이 없는 곳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비싼 임대료를 내더라도 고급 빌라나 이제 레지던스를 렌트해서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태국은 물값 그리고 반찬 가격을 다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료로 반찬을 리필해 주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주와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서 드십니다. 예. 그리고 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컵이나 어떤 캔을 바로 드신다기보다는 빨대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스님과 다르게 여기 스님들은 육식을 하십니다. 예, 오늘 전해드린 태국과 한국의 다른 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태국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